네, 안녕하세요. 뉴스 잉글리시와 G2 글로벌 투자에서 전해드리는 아시아 통신 2026년 4월 26일까지 한 주간 소식을 미리 전해드립니다. 제일 먼저 여기 왼쪽 사진에 보이는 것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베이징 인터내셔널 오토모빌 쇼, 줄여서 그냥 오토 차이나 쇼라고 하는데, 그 전시회가 이번 주 중에 개막을 해서 5월 3일까지 열흘 일정으로 열립니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가 지금 세계를 시장을 휩쓸고 있는데, 이번에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갑자기 지금 전기차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이 이제 중국의 전기차하고 더 이상 싸우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중국의 전기차, 특히 배터리 기술을 협력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에서는 이제 지방선거와 또 이게 중앙의회 중에서 이제 하원이 있고 상원이 있는데, 상원 선거도 올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번 달, 그러니까 이번 돌아오는 주간에는 상원 선거는 하지 않고 지방의회 선거를 2개 주에서 실시를 합니다. 또 마침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인도 어제, 그러니까 4월 19일 일요일에 인도의 뉴델리에 도착을 해서 인도 국빈 방문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인도 방문이 끝나면은 베트남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리핀과 미국이 매년 이맘때쯤이면은 거행하는 합동 군사훈련이 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일본도 군대를 보내가지고 세 나라가 합동 군사훈련을 개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라고 전임 대통령이 있죠. 예, 그 사람이 네덜란드에 있는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 그러니까 ICC라고 하죠.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형사 재판을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지금 붙잡혀 있어요. 왜 붙잡혀 있냐면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이 필리핀 대통령으로 재임할 시기에 갱단들, 특히 마약을 취급하는 그 갱단들을 즉결 처형으로 해가지고 6,252명을 공식적으로 처형했다고, 이른바 반인류 범죄, 그러니까 뭐 아무리 갱단이고 범죄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절차상의 적법성을 무시해버리고 즉결 처형을 그렇게 많이 수천 명을 죽였다는 것 자체가 이제 반인류 범죄라는 것이죠. 공식 통계는 6,252명이지만 뭐 비공식적인 그런 통계로는 적게는 12,000명, 많게는 3만 명까지 이 두테르테 전 대통령 시기에 필리핀에서 즉결 처형으로 사람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리핀에는 왜 이렇게 범죄가 그치지 않고 이렇게 한국 사람들까지 필리핀에 가서 이렇게 마약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범죄의 원상이 되었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자, 그리고 타이완의 1등 기업이죠. TSMC가 타이완이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서 테크놀로지 심포지움을 개막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국은행이 2026년 1분기 GDP 추정치를 이번 주에 발표를 합니다. 그럼 한 꼭지씩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오늘 월요일이 되면은요, 어제 4월 19일에 인도 뉴델리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 국빈 방문을 시작을 하면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 이 사진은 이번에 찍은 사진이 아니고 전에 만났을 때 찍은 사진인데, 아마 G20 정상회담이나 좀 됐을 거예요. 아무튼 인도의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베트남으로 또 이동을 해서 베트남 또 토람이라는 그 베트남의 국가 주석 또 대통령, 그분과 또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미국과 필리핀 군이 원래 매년 이맘때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데, 이번에는 일본까지 참가를 하는 3개국 합동 군사훈련을 오늘 월요일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2025년 작년에 일본과 필리핀 정부 간의 그 군사협력을 하기로 체결한 뒤로
일본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3개국 합동훈련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4월 21일 화요일에는 일정이 없고요. 4월 22일 수요일에는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TSMC라는 타이완 1등 반도체 기업이 테크놀로지 심포지움을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서 개최합니다. 주요 아젠다로는 역시 이제 인공지능 AI 반도체 그 수요가, 그러니까 수탁 생산 수요가 얼마나 밀려들고 있는지 TSMC 사측의 발표에 지금 다들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기술, 특히 이제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기를 이제 다들 기대를 할 텐데, 지금 주력이 되고 있는 공정은 3나노미터죠. 그런데 지금 2나노미터도 생산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 아래 더 이 오밀조밀한 그 회로 선폭으로, 이제 16앵스트롬, 그리고 그 아래 또 14앵스트롬까지 지금 공정 기술을 어떤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필리핀의 전 대통령이죠. 로드리고 두테르테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대통령에서 이제 내려온 뒤에 유럽에 갔다가 거기서 현지에서 붙잡혔어요. 왜냐하면은 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그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아니죠,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라고 불리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한 것을 뭐 아마 모르고 갔겠죠. 모르고 갔다가 현지에서 붙잡혀가지고 지금 재판에 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혐의는 반인류 범죄이고 2016년부터 22년까지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필리핀 경찰의 공식 발표로는 6,252명을 즉결 처형을 시켰거든요. 뭐 마약 다루는 갱단의 뭐 범죄자들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즉결 처형으로 살해했다는 혐의로 지금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진행을 할지 아니면 이걸 재판 진행을 하지 않을지, 그거를 이번 주 수요일 4월 22일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터키에서는 이제 통화정책,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아니면 동결할지, 요거를 포함해서 통화정책을 발표를 하고요. 일본에서는 3월 한 달 수출입 데이터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4월 23일 목요일이 되면은요, 인도에서 지방선거가 두 군데 주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 왼쪽에 지도를 보이면은 하늘색으로 나온 부분이 2026년도 올해 한 해 지방선거가 이루어지는 주들을 이 하늘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노란색 또는 오렌지색으로 표시하는 것이 작년 2025년도에 지방의회 선거를 한 곳이고요. 군청색이 이제 2028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곳들이고요. 그리고 회색으로 나온 곳이 이제 2027년도에 예정된 곳이죠. 근데 보면은 크게 이제 네 군데 지역으로 나누었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게 괜히 그냥 그렇게 나눈 것이 아니라, 인도는 워낙 인구도 많고 나라도 크고 선거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뭐 한 번에 다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인데, 인도에서 지금 제일 교육 수준도 높고 어떤 소득 수준도 높으면서 그래도 살기가 제일 낫다고 하는 지역이 남부 지역이에요. 남부에 그 타밀나두라는 주가 있는데, 그 타밀나두라는 주에서 이번 주에 지방의회 선거를 하고, 또 북동쪽의 끝에 보면은 방글라데시와 바로 인접한 주가 이 웨스트 벵갈이라고 하죠. 그 웨스트 벵갈 주에서도 또 이번 주에 지방의회 선거를 합니다. 주요 이제 선거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은 지금 인도의 집권당이 BJP 당인데, 거기 이제 모디 총리가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나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석유, 특히 가스, 천연가스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인도에 가면 시골에서 특히, 한국에서도 뭐 식당이나 이런 데서 많이 연료로 쓰는데 LPG, 이게 가스통에들은 LPG를 많이 쓰잖아요. 그게 인도에 가면은 그 가정용,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없으니까, 그런 LPG 가스통을 이렇게
공급을 해가지고 그걸로 화력을 떼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쿠킹 가스죠, 그게.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이제 음식을 해 먹을 적에 그 LPG 가스를 거의 대부분 써요. 그래서 LPG 가스 공급이 지금 여의치 않으니까 이란 전쟁 때문에 그거를 공급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이것이 주요 아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모디 총리가 추진하는 것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아젠다는 여성들의 그 투표율이 남성보다 원래는 낮아요. 낮은데 그 여성들의 투표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지금 집권당이 들고 나온 것이 여성 의원 할당제를, 그러니까 코타를 정해가지고 의무적으로 여성 의원을 숫자를 미니멈 몇 석은 이제 뽑아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법으로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요 아젠다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2026년도 1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3월 말까지 1분기 GDP 경제 성장률 추정치를 이번 주 목요일 23일에 발표를 하고요. 이번 발표는 나중에 이제 확정이 되면 또 확정치를 다시 한번 또 발표를 하는데, 뭐 제 예상으로는 1.5%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지금 예상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통화정책, 그러니까 금리를 발표를 하고요. 싱가포르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오고요. 인도에서는 PMI, 그러니까 구매자 관리 지수가 나오고요. 실적 발표라는 주요 기업으로서는 인도의 그 아웃소싱,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기업이죠. 네, 인포시스라는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4월 24일 금요일이 되면은요, 중국 베이징에서 베이징 인터내셔널 오토모티브 쇼 2026년도, 이게 2년에 한 번 하는 전시회예요. 그러니까 2024년에 했고 이번에 이제 2026년에 하는 그 전시회죠. 이것이 열흘간 일정으로 개막을 하는데, 이러한 전쟁으로 지금 휘발유, 뭐 디젤유 할 거 없이 지금 석유 가격이 크게 지금 올라서 3월 한 달에만 지금 국제 유가가 70% 넘게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갑자기 전기차가, 왜냐면 전기차에다가 전기를 공급하는 그 에너지원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수력 발전도 있고 조력 발전도 있고 태양광 발전도 있고 뭐 풍력 발전도 있고 뭐 석탄 발전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원자력 발전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석유 파동이 일어나니까 여러 가지 동력원을 써가지고 연료를, 그러니까 그 차를 굴릴 수 있는 전기차들이 지금 다시 각광을 받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유럽과 일본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특히 배터리 기술에 있어서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 완전히 이제 두 손을 다 들고 항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과 경쟁이 아니라 이제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베이징 그 오토쇼에서 현지, 중국 현지 기업들과 그 다음에 독일이나 특히 일본 기업들이 어떤 협력을 협의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될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3월 한 달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와요. 지금 2월에는 그 전년도 2월 대비해서 플러스 1.5%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랐지만은 3월에는 2월보다 더 많이 오른 것으로 지금 나올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 왼쪽 차트는 제일 왼쪽이 2012년도, 제일 오른쪽이 2028년도 이제 그 칼렌더 이어, 그러니까 회계 연도 말고 칼렌더 연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빨간색이 그러니까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코어 CPI, 코어 소비자 물가고요. 그 다음에 이 하늘색으로 나온 것이 식료품 물가만 또 따로 떼어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회색으로 주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마이너스로 잡히고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아주 치솟을 것으로 지금 보이는 것이 이 에너지 가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회색으로 나타낸 것이 에너지 가격, 하늘색이 식료품 가격, 그리고 빨간색이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코어 이제 소비자 물가죠. 이렇게 세 가지를 합친 것이 이제 검은색
곡선으로 되어 있는 건 동그라미를 이렇게 계속 이어가지고 보여주는 곡선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거는 나온 전망치는 지난 1월달 전망치고요. 지금은 벌써 4월 중순이 넘었잖아요. 게다가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어서 일본의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이보다 훨씬 더 오를 것으로 보이고, 특히 여기 이제 최근에 마이너스로 나왔던 회색 에너지 가격 인플레이션이 아주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제 예상은 3% 가까이 오르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일본은행이 목표로 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2026년 한 해 통틀어서는 전년 대비해서 2.5%, 그리고 2027년에는 2.0%가 목표치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제 유가 말고도 지금 일본 엔화, 그러니까 미국 달러 대비해서 일본 엔화 환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라도 어떤 소비 물가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오른 상태로 더 이상 떨어지기 어렵다고 지금 내다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이 굉장히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그거에 따라서 일본의 국채금리나 시장금리도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전망입니다. 자, 여기까지 아시아통신 2026년 4월 26일까지 한 주간 소식을 미리 전해드렸고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주제로 세계 각각의 소식을 분석 기사 중심으로 소개하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로 이 컨텐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찾아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